페코 추를까? 페코 추를? 원래 나오는데 일로 와줘. 페코 추려줄게. 가자. 오늘 좀 피곤한가 보네요. 고양이 2마리와 건축회사를 다니고 있는 부부가 살고 있는 나홀로 아파트 집입니다. 여기가 2005년에 완공이 돼서 20년 차 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키즈이지만 사실 아파트에서 살고 싶지 않은 로망이 있는 세대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파트 공간은 어쨌든 좀 인프라를 많이 편리하게 얻고 하지만 제한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전층을 아우르는 구조가 있고 변경하지 못하는 평면들이 있고, 그래서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아파트 같지 않은 공간으로 좀 보였으면 좋겠다. 저희는 고양이도 있으니 이런 좀 평면을 다층적으로 풀어보자 라는 거실에 단을 올리고 좀 천장을 뜯어내서 고양이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아파트 같지 않은 공간들이 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 설계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고 건축 설계사이자 건축주가 되어버린 재밌는 상황이었는데, 전혀 아파트는 사실 설계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아파트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입니다. 네. 꿈꿔왔던 이상들이 있고 어떤 디자인이 좋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설득하는 과정이 오히려 일반적인 건축주들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이제 앞으로 절대 같이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서로 하는데 굉장히 많이 싸우는데 결국은 서로 의지하는 것 같아요. 나보다 나은 선택을 할 거라는 이제 의지를 많이 가지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꼼꼼한 편이어서 이 친구를 굉장히 신뢰하고 갔던 200mm 단차를 올렸는데요. 아파트라는 정해진 평면이라는 틀 안에서 공간의 단면적인 변화를 줘보고 싶었던 게 큰 것 같아요. 비록 200mm라는 작은 계단 스텝을 하나 올라오는 정도의 차이지만 단을 올라옴으로 좀 더 풍요로운 공간이 만들어지진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좀 이런 구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현관에 들어오면은 노출 콘크리트로 된 천장이랑 벽이 제일 먼저 보이고요. 그 옆에는 200 정도 단이 올라가 있는 거실이 있고, 그 거실은 이제 한지로 만든 도어가 있습니다. 한지 도어는 밖에 외부 빛을 좀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유입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제 문을 제작을 했고요. 처음에 이 집을 보러 왔을 때 너무 낮은 층고와 불필요하게 붙어있는 마감 때문에 공간이 되게 답답하게 느껴졌었어요. 저 도어 끝선에 마감이 맞춰져 있었어가지고 이쪽 오른쪽이 이제 계단실이고요. 저쪽이 이제 외벽이어서 단열재가 양쪽으로는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가운데를 둘러싸는 그 집 안에 내부는 단열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노출을 할 수 있으면서 그 마감을 뺨으로써 얻어지는 공간 확보도 최소한 50 정도는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천장을 없애지 않았으면 단을 올리는 시도는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의 구조체를 노출시키는 게 자연스럽고 멋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감을 덧대거나 치장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 아파트의 뭐 역사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니까 그런 이유에서 좀 시도를 해본 것 같아요. 발수제라고 하는 먼지를 방지해 줄 수 있는 액체로 마감을 한번 한 겁니다. 보통 인터폰이 현관 들어온 곳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그게 굉장히 큰 사이즈의 인터폰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기존의 인터폰에 연결되어 있던 전기선들이 이 처마 위에 공간을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신발장 안에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 공간은 이제 서재랑 연결되는 공간인데요. 서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우드 플로링이 아니라 테라코타 타일로 해서 다른 공간으로 느껴지게 원했고요. 테라코타가 흙으로 구운 타일이기 때문에 다른 재료들이랑 좀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테라코타 타일로 바닥을 마무리하고, 이제 벽면은 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책장 속으로 들어가 보면 서재 천장이랑 연결이 되는 캣타워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원래 기존에 창호가 있었던 곳인데 창호를 제거하고
이제 하부에 콘크리트 벽하고 옆에 벽은 그대로 둬서 좀 특이한 분위기가 나는 공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욕실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욕실이 하나가 반이 있었고 이쪽 마스터 베드룸에서 들어가는 욕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렇게 있던 벽을 이제 가로 방향으로 바꾸면서 이쪽을 건식 공간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침실과 주방 그리고 욕실이 계속 순환적인 동선을 이룰 수 있게 평면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이제 조정 욕조가 있는데 조정 욕조 공간은 좀 개방감이 있게 유리로 마감을 했고요. 사실 저희 집이 다양한 층고를 가진 방들이 각각 존재를 해요. 기능이 없는 공간들은 다 노출 천장으로 마감을 해서 주방과 식탁이 가장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고 저 공간이 굉장히 퍼블릭하게 저희는 쓰이고 있거든요. 식사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고 뭐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쓰이고 있고 서재방은 이제 2가지 층고를 가지고 있는 방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실은 이제 에어컨 배관이라든지 위생 배관들이 지나가는 공간이어서 이 집에서 가장 낮은 층고를 가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다양한 스케일의 공간을 만드는 게 아파트 같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아파트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동선은 사실 방에서 끝이 나거든요. 그 문을 또 닫으면 완전히 거실과 이제 방은 분리되는 개념이죠. 방을 구분하는 기준을 문으로 생각하지 않고 거실에서는 단차를 두고 그 서재 같은 경우는 타일로 마감을 하면서 이제 바닥 마감재나 단차에 의한 공간의 구분을 두고 그래서 문이 어쨌든 아파트의 단절적인 요소라면 이 집의 문은 다른 풍경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으로 작용을 한다고 개념을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건축가 중에 아오키준이라는 건축가가 있는데 그분이 예전에 쓴 책 중에 빈터와 유원지라는 타이틀의 책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축 개념 중에 하나인데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유원지처럼 어떤 기능들로 가득 차서 어떤 정해진 행위를 해야 하는 건축보다는 빈터같이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좀 더 다양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건축이다라는 개념을 쓴 책인데 그 개념을 한번 실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프로젝터가 있고 이런 빈백이 있어서 영화를 보는 공간으로는 주로 쓰이고 있지만 여기에 기타와 앰프를 가져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정해진 기능이 없는 공간을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정해진 배치의 가구들을 두는 게 거실을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아파트의 거실을 만드는. 사실 이 집을 선택했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철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철길을 좀 보고 있으면 좀 퇴근해서 좀 지치지만 정말 찰나의 순간이라도 뭔가 일상적이지 않은 느낌이 싹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가 좀 좋은 것 같고 고양이가 처음 이사 온 날 저 그 고양이 전망대에 스스로 올라가는 거를 봤어요. 굉장히 뿌듯했고 이 집은 사실 고양이들이랑 같이 재미있게 살려고 평면을 좀 계획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쨌든 저 친구들이 이제 노령기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노년의 여생을 좀 이 집에서 같이 있으면서 이 집이 기억될 때 저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던 공간으로 좀 기억이 많이 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